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2.28에서 6.25까지 한국 민주화의 완성,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하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월 28일은 1960년 2월 28일, 이건 6월 29일은 27년 후에 1987년 6월 29일에 노 대표가 직선 개헌을 선언했다는 얘기입니다. 27년의 학생운동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대구 학생민주화 운동이고, 끝난 것도 역시 27일 후에 6월 29일 노태우 대통령에서 끝났다. 끝나는 것은 민주화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89세 일기로 오늘 영면하셨습니다. 그의 별세로 6.29 민주화 동서 화합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노태우 집권기는 대한민국이 산업화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의 가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세력이 충돌하면서 교차했던 그의 집권기는 하나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역동적인 시대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은 12.12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에서 비롯됩니다. 육군사관학교 4년제 정규 첫 기수인 11기 출신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첫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우리나라 민주화의 창시자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6.25 선언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피를 더 흘려야 했을 건지 생각만 해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9 선언을 빼놓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도 노태우 전 대통령도 생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혁명의 도화선인 대구 2.28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혁명의 도화선 대구 2.28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대구에서 이거 폭발했습니다. 시초입니다. 시작이 반응해 시작이 대구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 혁명의 도화선 대구 2월 28일 일요일 경북고 대구고 8개 학교 학생들이 이게 정치 학생을 이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1960년도의 얘기입니다. 나는 그때 2월 24일 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있을 때고, 여기에 행사에 나왔던 학생들은 2학년 그들이 했던 겁니다. 1960년 2월 28일 당시 이승만 자유당 정부가 제4대 대통령 선거 유세가 일요일인데도 학생들을 등교시키라 했어. 대구 수성천변에서 개최된 민주당 전 부통령 유세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자. 그 전날 경북고 등 8개 학생 대표들이 수성천변에 참석하기로 하고,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 항거에서 경북고 등 8개 고등학교가 일제히 교문을 박차고 중앙통으로 밀려가지고 수성천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차단됐죠. 경찰이 막았기 때문에 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해서 민주화 시작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28 학생운동이 확산되면서
마산 3.15 의거와 4.19 혁명의 기폭제가 바로 2.28입니다. 마산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학생들이 희생된 가운데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바다에 떠올랐습니다. 이게 기폭제가 되면서 또다시 교수들까지 시위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집권 비호 세력인 반공청년단이 습격을 하자 4월 19일 3만 명의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의 발포로 서울에서만 130명이 죽고 10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발생하면서 시위가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어 나왔습니다. 130명이 사망했다니까.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허정과도정부가 수립되고 되게 됩니다. 1979년 10월 26일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고 유신체제가 붕괴되면서 한국은 민주화를 향한 정치적 격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시위 등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신군부 세력을 위협하자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조치를 발표하면서 경찰은 체포와 투옥을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 동안 광주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됐죠. 1980년 10일의 총선에서 당선된 야당 정치인들은 김대중과 김영삼을 중심으로 신한민주당으로 결집했습니다. 신한민주당은 1986년 들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1000만 명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 군이 경찰의 공문을 받다 사망한 사건을 은폐하였으며 사회상 호헌 조치를 발표하여 직선제 개헌을 거부했지만은 호헌 조치에 대한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군이 경찰 체류탄에 맞아서 쓰러지면서 6월 10일부터 전국에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 쟁취를 요구하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시위에 참가하면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6.25 선언을 통해서 이 땅의 민주화가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1960년에서 지금 1987년 27년 후에 거를 달군 국민의 열망이 6.25 선언과 새 헌법을 쟁취해냈습니다. 야권 분열 구도 속에 치러진 13대 대선에서 오 전 대통령은 36.6%라는 저조한 득표로 당선되었고 10월 유신 이후 15년 만에 나온 직선 대통령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노태우 시대는 대외적으로 국제 질서가 탈냉전을 재편되는 격변기였습니다. 대통령은 북방 외교로 역사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각각 동서진영의 반쪽 올림픽으로 치러졌던 1980년들은 모스크바 올림픽 공산권만 참석했고 1984년은 LA 올림픽 민주권만 참석했지만 그 뒤에 노태우 대통령 시대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세계 160개국이 참가한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이건 우리의 대한민국 승리입니다. 경제계에서도 6.25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지성을 확립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되살렸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가의 일상을 더 높이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도 이때 이루어졌고 소련, 중국 등 북방 외교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를 선진국수를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유와 개방에 바탕 둔 경제정책으로 고속 성장을 이끄는 그야말로 국가 바젤이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련의 30억 달러의 기업 차관을 했지만은 회수가 어려워지자 러시아 대신에 새로운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그 공급을 받아가지고 현무 4라든지 K2 전차라든지 FK-15 전투기 등 스텔스기를 개발해서 세계 6대 군사대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박철원 장관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